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이루리학원에서 이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과학탐구, 사회탐구 과목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3 학생들, 학부모님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수능에, 그리고 내신에 걸맞는 선택 과목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네,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김덕원 컨설턴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순서가 네, 과학탐구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한테 내가 수능 준비를 하기에 걸맞는 선택 과목을 찾을 수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신에서 어떤 선택 과목들,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예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내가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데, 그리고 등급을 따는데 뭔가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탐구는 총 8과목이 존재하고요. 이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30분씩 2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과목에서 2과목을 칠 경우에 좀 그 정시 지원이 제한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각각의 과정, 그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씩 고르신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2에 비해서는 1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2023학년도 이후로요. 2023학년도 이후로는 지속해서 과학탐구 인원이 사회탐구 인원보다 항상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번 2025년 6월에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사탐런이 좀 가속화되면서 과탐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때 이 등급이 떨어질까? 그러니까 등급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작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러면은 학생들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선택 과목들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은 고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만한 내용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원인데요. 물리원 같은 경우는 선택하면 안 되는 학생이 조금 명확하게 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보시면은 그 삼각형의 닮은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면적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3의 삼각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를 잘 이제 막 그 물리의 역학 같은 거 문제 풀이 과정 자체를 잘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중2 수학을 갑자기 가져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역학 관계를 내 안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2 수학에서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학생이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하면은 물원 같은 경우는 역학에서 아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물원은 역학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비역학 파트들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사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파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은 물원도 선택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냐면요. 수학적 직관력이 일단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뭐의 제곱들의 합이다, 혹은 어떤 제곱들의 차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그 곱의 형태로 나눴을 때 숫자 2개를 예를 들어 15라고 하면 이걸 보고 바로 5 곱하기 3이다. 너무 쉬웠나요? 네, 뭐 28이라고 하면은 7 곱하기 4다. 이렇게 바로바로 잘라서 볼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덧셈, 복잡하게 막 덧셈 형태로 가고 세 자릿수까지 갔을 때도 계산이 가능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원 선택했을 때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역학 관계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황이요. 이 부분은 실제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지문이 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8번 문제고요. 옆에 거는 이번 6월 19번 문제인데요. 수능 8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처음부터 보시면은 그림카가 네, 지금 보시면 요 정도가 거의 이 정도가 거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80% 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정도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는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상황을 읽고 이 상황에 뭐가 먼저 부닥치고 그 뒤에 어떻게 부닥치고 그 부딪혔을 때 얘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상황들부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실을 이렇게 자른다거나 아니면 이쪽 실을 자른다거나 했을 때 각각이 힘을 받는지 오른쪽으로 받는지 왼쪽으로 받을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짧은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 6월에서는 가장 정답률 낮았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찍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답률이 20%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도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 부분에서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는데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누워서 떡 먹기를 보고 내 머릿속에 진짜 누워서 떡 먹는 장면이 떠오르면 안 되겠죠. 그냥 매우 쉽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라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바뀌어서 머릿속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 형태의 문제도 운동에너지 변화량 같은 경우는 알짜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고 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면 여기서 안 구해져요. 계산을 했을 때 구하더라도 굉장히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문제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구하는 과정들에서도 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번 교육과정 안에서 물리 1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암산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게 나온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식을 축약하면 모든 문제가 암산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식을 이게 물리 1의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보시면 먼저 장점부터 좀 볼게요. 모든 과목 중에 좀 가장 적은 개념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화생지 1, 2를 말하는 거죠. 총 8과목 중에 가장 적은 개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성에 맞는 아이라고 하면은 최단 기간이면 거의 한 달 만에 1등급을 찍은 적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완전 노베이스에서. 그 정도로 개념량이 적고요. 본인이 그런 약간 잘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해석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로 가다 서로 간다는요. 이게 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대치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코엑스를 간다고 하면 코엑스를 가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싱싱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는 좀 오답에 가깝죠. 왜냐하면 대치역까지 걸어가야 되고 3호선을 타고 교대 갔다가 삼성역으로 가는 거니까 버스를 타면 한 세정거장이면 갈 거리를 뭐 거의 40분, 50분 걸려서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철을 타는 게 어떨 때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정답이랑 굉장히 먼 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즉 물리원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고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쓰는 풀이 방법 자체가 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상황,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다른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수능이라는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환경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는 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틀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뭐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재밌는 과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재밌다고 하는 거는 물원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친구들 기준이죠. 각자 선택한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물리원 왜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재밌어서요 라고 대답이 나오는 건 물리원입니다. 네, 단점은요. 재밌게도 장점이 있으면 그거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가장 적은 개념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슷하게 나오고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높은 이해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짧게 써놓고 이것을 굉장히 확장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석이 치중되어 있는 능력 때문에요. 만약에 문제 해석에서 막히면요. 그냥 문제 자체에 손을 아예 못 대요. 그냥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그 상황조차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디부터 읽어야 되지? 어디부터 써야 되지? 자체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로 가도 서울을 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인데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고민할 시간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럼 만약에 물론 같은 경우는 사실 20문제 푸는데 그렇게 타임어택을 요구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뭐 이따 말씀드린 투 과목들이나 아니면 화원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그 부족함이 있어요. 사실 문제 구성 자체가 원래 시간이 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낸 문제 아니에요. 일반적인 학생이. 근데 물론은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혹시나 물론을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시간 부족이다. 그럼 요거 때문에 요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에게만 좀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리원이었고요. 저 뭐 관련돼서 좀 질문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쭉 과목 다 하고 한 번에 받을 예정이니까 이어서 바로 화학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원 같은 경우는 선택하면 안 되는 학생이 좀 간단합니다. 대수 감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대수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또 수학 이름이 대수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 아니면은 그러니까 숫자, 예를 들어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좋은 학생은 대수 감각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확해요. 그냥 대수 감각이 있냐 없냐 이걸로 그냥 딱 화원은 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리고 멘탈이 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학은 아까도 말했듯이 타임어택이잖아요. 한번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무조건 등급이 2개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수 감각이 뭔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15W랑 22.5W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걸 보고 학생 입장에서 바로 2대3이 떠오르면 대수 감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에요. 2대3, 7.5로 나눴을 때 2대3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도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박혀있는 숫자들 사이에서 걔네들의 어떤 비율이 머릿속에 따다다다닥 그려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 2고 이거 3이겠네? 그러면 이건 1이고 2니까 둘 다 더해서 4겠다. 기체부피 4구나. 그냥 끝났어요. 이 문제. 지금 이게 해설이 끝이에요. 이 정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숫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렇게 더했을 때 4가 나온다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추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정석적으로 문제를 한번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정석적으로. 그럼 15W니까 요거 분자에 대한 분자량 잡고 분자량 아래 거 A로 잡고 아래 거는 B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나눠서 몰수 측정하고 뭐 하면은 식이 와 하면은 여기쯤에 가서 그래서 얘가 2몰이고 2대3이었구나 2몰 3몰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어떤 과정이냐면요, 어떤 수학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뭐 11x 플러스 28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자마자 거의 2차 방정식 이제 하신 지 오래되면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2차 방정식 학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x가 4랑 7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4랑 7이 왜 답이야? 그냥요. 라고 하지. 근데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학교 교육에서는 근해 공식 쓰라 그래요. 저 2차 방정식에 대해. 근해 공식을 쓰라고 가르쳐요. 여기 화학 문제 풀이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근해 공식 같은 거예요. 마치 모든 문제를 그렇게 근해 공식으로 풀어버리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도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화학에서는 3페이지까지 거의 4페이지 건들지도 못하고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수 감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대수 감각 없으면은 화원은 4페이지는 아예 건들지도 못합니다. 모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표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의 대부분 그 킬러 문제급, 그 고난도 문제급들에는 이런 표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숫자 B를 찾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요, 화원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콘크리트층입니다. 나머지 모든 과목들 중에 가장 콘크리트층이 강해요. 무슨 말이나 내가 1등급에 들어갈 실력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 됐다.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한번 이제 문제 풀이가 이게 풀이 과정을 다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이가 맞나? 저 풀이가 맞나? 나한테 제일 맞는 풀이가 뭔지를 계속 내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하나 깎아요. 그렇게 깎아놓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잘 올라오기 위해선 걔도 깎아야 돼요. 근데 난 이미 다 깎았어? 그럼 너 깎아야 올라오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뭔가 튀는 문제는 없어요. 다 예상이 돼요. 20문제가 다 예상 안에서, 범위 안에서 다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그 점수를 받을 실력이면 그 점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재미고요. 그다음 기록 경신의 재미가 이거는 너무 네. 원래 이제 20문제를 푸는데 30분인데 화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좀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을 깎는다 그랬잖아요. 막 21분, 20분, 막 20분 30초 이러면서 계속 기록 경신을 해가는데 그거에 재미 붙여가지고 진짜 빠르게 푸는 거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에 재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단점인데요. 강력한 콘크리트층이 있다는 건 내가 그 콘크리트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콘크리트가 될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풀이 과정이 정제 과정 같은 경우도 이걸 진짜 하나하나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디까지 하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찍게 해요. 자기 풀이 하는 거, 모의고사 푸는 걸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리플레이를 하게 해요. 계속. 자기 풀이를 다시 한번 푸는 그 순서, 과정, 뭐부터 보는지를 다 리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를 체크해오라 그래요. 그 정도로 압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부분이 제일 적다는 말은요, 굳이 지엽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압박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생명과학 1인데요.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선택하면 안 되는 학생이 이제 수학에서 명제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적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명제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인과관계, 그 다음에 정의 문제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생명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아요. 그 긴 지문에서 정보 읽기,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하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같이 정보 읽기가 잘 되는 친구들하고 좀 수도쿠나 레모네모 로직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퍼즐들 있죠. 요거를 잘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빠르게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 숫자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안 들어가네? 모순이 생기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철회하고 가정을 하고 철회하고 요런 반복되는 선택들에서 최상의 선택지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을 무조건 하나 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동그라미, 생명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보들을 그래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별을 해줘요. 구별을 해주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가 같은 경우도 단일 유전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또 우성 형질이라고 했고 다는 열성 형질이래요. 근데 가는 상염색체 있고 나다는 X의 연관으로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이 표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가계도로 빼가지고 그려야 되죠. 그럼 저 가계도 안에서도 저게 기억이랑 니은 디귿을 숨겨놨잖아요. 그럼 가일 경우, 나일 경우, 다일 경우 다 가정한 다음에 케이스만 나누면 8개죠 벌써. 그 8개 중에 뭐가 가장 확률이 높을지부터 체크하고 들어가고, 어떤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풀이 방법 자체가 이미 퍼즐처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퍼즐을 잘 하기 위해선 뭐부터 익혀야 될까요? 당연히 규칙부터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스도프를 예로 들었는데 네모난 한 칸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규칙을 모르고 스도프를 풀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규칙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키다 보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어떤 노하우 같은 걸 하나씩 얻게 돼가면서 좀 발전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좀 시작이 가볍습니다. 내용이 첫 단원이 아무래도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1장 너무 쉬워요. 그냥 가볍게 읽고 그냥 문제 풀어도 다 맞고 야, 난 생명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많고요. 그 다음에 풀이 방식이 좀 고착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퍼즐의 규칙이라는 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수능 때까지 없었어요. DNA 상대량은 항상 1로 나왔고 유전도 단일하고 다인자 형태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데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이건 아까 물리랑 다른 게 물리는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면 생명은 학생들이 좀 배우는데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좀 실생활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배우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단점인데 이제 가벼운 시작을 해서 점점 산에 올라갈수록 하는데 갑자기 유전이라는 암벽을 만나죠. 왜냐하면 모든 원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그냥 완전 노베이스가 맞닥뜨렸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유전이거든요. 그냥 완전 노베이스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평평하다가 갑자기 유전이 나오면 아이들이 그대로 멘붕해버린. 그래서 이전에는 2022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명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유전을 그냥 포기를 해도 2등급이 떴어요. 세 문제를 다 빼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전 학생들이 너무 안 하니까 평가원에서 안 되겠다. 유전을 좀 난이도를 차별화하자 해서 한 2문제 정도는 지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유전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많은 학생 수인데요. 좀 많으면 이제 많은 대로 그 안에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점수를,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표점을 노리고 오는 친구들, 등급 컷을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특히 생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가능하니까 유전만 돼 있다고 하면 내신 같은 경우도 많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 방식이 고착돼 있다는 것도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계속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내와도 어차피 너네 못 맞췄다. 바꿀 생각 없다. 라는 거죠. 너무 많은 학생들이 맞춘다면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근데 거의 20년 동안 똑같이 내도 잘 못 맞추던데 매년 새로운 친구들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배우는 재미는 사실 푸는 거는 생명적이진 않아요. 생명과학과 거의 상관없는 퍼즐을 푸는 느낌이어서 이게 퍼즐을 내가 원래부터 좋아하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퍼즐 그걸 왜 해? 라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었는데 문제 푸는 거는 좀 재미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선택하면 안 되는 학생이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뭔가 노트에 뭔가 적는 거, 나 싫어. 하면은 지구과학원 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선택하면 좋은 학생들은 내용 정리나 암기가 장점인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고난도 문제가 없다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 장점 단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근데 이게 고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원은 쉽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문제 작년 거
수능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은 사실 좀 이렇게 막 표 그려져 있고 어때요? 화학하고 아까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약간 세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난이도는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아까 화학이 뭐 난이도 한 8 정도라고 하면 이 친구도 6은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양이나 아니면은 꼬여져 있는 정도가 조금 약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학은 4페이지에 그게 3문제 정도로 몰려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그 문제가 2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 5에서 4에서 6 정도가 20번이 와요. 화학은 그래도 1, 2, 3도 좀 있고 그다음 5 정도 난이도 하다가 8, 8, 8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4에서 6으로만 20개가 와요. 근데 그것도 올해 6월 같은 경우가 지역이 강화되었거든요. 올해 6월 모의고사 때 원래는 이제 그 뭐가 추가되었냐면 원래는 뭐 고생대, 중생대, 그다음에 신생대 요렇게만 나왔거든요. 그 안에 있는 뭐 쥐락이나 백악기에 대해서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육모 때 그 기를 물어보는 선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갔다는 거죠. 이 외워야 될 범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구과학 원의 장점이다 단점이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더 좋아요. 그거는 이제 단점 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은 없어요. 개념을 익히는 데 있어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건 진짜 고지자기가 조금 걸릴 수 있긴 한데 고지자기 부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만 잘 넘어간다면 처음에 그다음 우주 파트, 네, 우주 파트랑 고지자기 두 파트가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거기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여러 번 하다 보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생명은 많은 학생 수인데 여기는 정말 많은 학생 수. 과탐 중에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요. 네, 공부한 만큼 올라요. 지구과학은 언제까지? 3등급까지. 아이고, 3등급까지. 내가 그러니까 2등급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2등급이나 3등급 노린다. 무조건 지원을 해야 돼요. 내가 노린 등급이 막 1등급 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네, 왜? 정직해요. 가장 모든 과목 중에 정직합니다.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열심히 해도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왜? 나랑 성향이 안 맞거나 안 되면은 안 오를 수 있는데 그만큼 성향을 뭔가 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꼼꼼하고 성실하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을 갈 때요, 이 이상을 갈 때 이제 그 다음 고난도 문제가 없다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면은 공부한 만큼 모르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없어요.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생 수가 4%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화학이 아까 콘크리트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화학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도 어차피 1등급 컷이 짝 이쁘게 깔려요. 한 47점, 46점, 50점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근데 지원 같은 경우는요, 좀만 방심하면요, 2등급이 블랭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등급이 아예 안 나오고, 왜냐? 만점에 한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2등급 없이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돼버려요. 이러면 수능 같은 데서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평가원장 잘리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지구과학 선택자들은 표점 100분이 다 바닥을 치기 때문에 대학 지원이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나 지원 만점 받았는데 뭐 생명 아니면 화학 3개 틀린 애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구과학원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6월에 지원이 가장 어렵게 나왔거든요. 평가원이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아닐 텐데, 문제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라는 게 문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4%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부터 보물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업을 하나 낼 건데 수툭에 숨겨놨어. 찾아봐. 아니면 다 외우던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벗어난 걸 하나 넣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인원을 구별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제출한다면, 출제한다면
이걸 내가 만약에 안 익혀놨다, 공부를 정리를 안 해놨다 라고 하면 나는 이제 1등급에서 아웃 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역적인 부분이 많고 미끄러지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내 위에 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지구과학원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그런 과목 선택 순서를 잡아야 되느냐죠. 네, 각 과목에 대한 성향은 다 보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성향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까도 제가 계속 재미를 강조했던 이유는요. 수능이라는 거는 거의 1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공부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그 모든 순간이 재밌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포인트라도 내가 좀,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과탐을 재미없어 하면요. 학생들이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왜? 국영수 하잖아요. 아침에, 국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영어 해야지. 그럼 저녁 한 8시, 9시, 과탐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그럼 아침 일어나면 또 국어 해야지.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그래도 좀 재밌어 해야지 이제 마지막 가서도 한 30분이라도 해야겠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다른 과목 지쳤을 때라도 틈틈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제 학교 내신을 했는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능이랑 내신이랑 어차피 문제 다른데 왜? 맞아요. 수능하고 내신하고 요 근방 학교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랑의 갭 차이는 정말 크죠. 근데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그 개념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해놨다라는 거는 개념 공부 3개월 정도는 이미 가지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내가 내신을 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개념 공부 쪽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게 왜 요걸 넣냐면 보통 물화생한 친구들이 저 지원 수능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이 와요. 그럼 지원 내신 했어? 내신은 안 했는데. 근데 왜 지원해? 지원이 10대잖아요. 이러면서 많이 오는데 사실 내신 안 했으면 저는 조금 비추해요. 아무리 지원이 좀 성향이 맞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게 조금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인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원이 적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의 문제도 있지만, 100분위가 만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최상위권 얘기랑 좀 1등급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 얘기까지 좀 나눠서 해볼게요.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100분이 99랑요, 100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네, 100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1점 차이가, 여기 1점 차이가요, 96, 97보다 더 커요. 100분위가. 요거는 요 뒤에 툴을 왜 하면 지금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도 설명할 건데, 96, 97 차이가요 한 0.85점 정도 일반적인 변환 점수로 봤을 때. 근데 99랑 100은요 2.65점 정도예요. 그럼 이거 2.65점, 과탐에서 2.65점이면요 수학 한 문제거든요. 99, 100이. 그러니까 내 과목 선택에 따라서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만점 둘 다 받을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할 때 100분이 99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냐, 100이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학 한 문제를 더 맞고 더 틀리고가 결정된다. 최상위권에서. 그 다음에 1등급을 받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등급을 받는 게 48이 1등급이냐, 47이 1등급이냐. 보통 요게 갈리죠. 그럼 2점이 1등급이냐, 3점이 1등급이냐. 킬러를 빼도 되냐, 안 빼도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뭐죠? 실수로 틀린 애들까지는 1등급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47은요, 킬러 하나 안 풀어도 1등급 해줄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 2, 3등급 같은 경우는, 그 43 정도 라인이 잡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냐면 사실 인원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해져요. 더 높은 점수를 받게.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그 인원 플러스 그 모집단의 어떤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사실 나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절대적 자료로 나와 있는 인원만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 과목은 왜 하면 안 되냐. 사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특정 학생들만 해야 돼요.
특정 학생들. 근데 이 특정 학생들이 굉장히 좀 소수에 해당되죠. 이제 첫 번째는 나는 죽어도 서울대 가겠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그대로 과목별 표준 점수 합을 넣고요. 특히 2에다가 5점을 부여합니다. 투를 하면 5점을 더 줘요.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요. 5점을 줘요. 서울대를 내가 가고 싶다? 2가 훨씬 유리해요. 2를 선택하는 게.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온다는 가정이에요. 2는 일반적으로 물원, 물2 비교하면 개념량 자체가 3배 정도예요.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3배 정도고요. 화원, 화2도 마찬가지고요. 생원, 생투는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어렵죠, 문제도. 지원, 지투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서울대를 갈 거면은 굉장히 주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3개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고대 한번 볼게요. 고대 같은 경우는 과탐이 지금 변환 점수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변환 점수라고 돼 있습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다 변환 점수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 변환 점수는 고대에서 그냥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딜 기준으로 두냐면 100분 위를 기준으로 둔 점수예요. 마찬가지로 연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 변환 점수는 뭘 활용하냐면 100분위를 활용해서 만든 변환 점수예요. 그러니까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교 중에요. 표준 점수 그대로 쓰는 학교는요. 서울대랑 홍대밖에 없어요. 딱 2군데에서만 써요. 근데 내가 거기 2군데를 갈 게 아니면 표준 점수가 높은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같은 경우가 표점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표점이 높아가지고 서울대 갈 때 유리했다. 네, 서울대만 유리했다예요. 정확히는. 다른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표점이 높은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 수능부터 25 6월까지 다 평가원들 이제 표점하고 100분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만점 기준이에요. 만점 기준 표준 점수 그리고 100분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이제 화학2가 진짜 엄청 얘기가 많았죠. 80점이라고. 실제로 생원, 화원, 예를 들어 생지 많이 했으니까 네. 생지를 많이 했으니까 생지 69점, 68점에 비해서 거의 12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 정도면 아까 그걸로 하고 만약에 투투 선택자라고 하면 5점 플러스 되는 가산점까지 하면은 나머지 만점이랑 한 2, 3, 한 국어 수학에서 한 3개, 4개 틀려도 과탐 이렇게 선택한 친구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게 올해도 지속될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2가 지속적으로 뭔가 점수가 높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작년 6월 한번 볼게요. 작년 6월 같은 경우 93점이었죠. 93점. 하고 이게 76까지 떨어졌다 80으로 올라온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점이 높지 않습니다. 6월이. 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한 9점 높은데 이게 왜 높냐면요. 2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찍먹하러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표점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럼 이 점수가 왜 높게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작년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좀 이제 공부를 놓은 친구들 이제 한 과목만 막 4등급 나오면 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길 가는 친구들은 한 과목만 그냥 내가 4등급이 나오면 돼 하면서 온라인상에 전략이 하나 퍼집니다. 온라인상에 실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야 2과목 가가지고 너가 기본 문제만 다 공부한 다음에 찍어. 그럼 3이 떠. 왜? 학생들 자체가 하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가 2과목 필수를 해제하면서 최상위권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때 작년 2과목이 어떻게 된다면 최상위권은 없는 채로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평균인데 평균이면서 이제 2등급 컷이 여기인데 2등급 컷이 막 30점대 하고 3등급 컷이 20몇 점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좀만 잘 찍으면 3등급도 뜨는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공부 진짜 조금 하고 한 과목, 그 2과목이죠. 두 과목만 쳐서 수능 때 그렇게 해서 한 과목 3등급 만들기라는 그런 글들이 계속 퍼지면서 굉장히 하위권 친구들이 2에 가서 바닥을 깔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수능에서 안 먹혔죠. 먹힐 수가 없죠. 왜냐면 수능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거 안 먹히더라 라는 말들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올해도 그 옛날 자료를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할 텐데 작년만큼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전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내신편 잠깐 진행하고 사탕까지 할 건데요. 잠깐 물 한 잔만 얼른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신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조사 하면서 뭐 물화생지 다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과목 중에 보통 세 과목을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생지는 좀 쉬우니까. 실제 내신에서는 생지가 등급 따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때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주전형이 뭔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입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종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교과, 논술, 정시, 특기자 등등등등으로 지원할 건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학종으로 만약에 진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 과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과에 맞게. 이게 근데 솔직히 뭐 전 화학과 갈 건데 물리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뭐 의대 갈 건데 물리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들 보통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은 뒤에 자료와 함께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나 정시에서도 교과 선택까지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특까지는 안 보는데 학생부 세특까지 안 보는데 교과를 뭘 들었냐는 교과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이제 등급만 보는 거라고 보통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량적 평가 말고, 그러니까 점수만 보는 평가 말고 약간 정성적인 평가까지 같이 너 왜 너 우리 과 지원했는데 너 왜 물리 안 듣고 왔어? 이러면 점수를 조금 감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슨 과를 가기 위해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인데, 이제 2022년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대, 중앙대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우리 과 올 때 이 과목 듣고 와 라고 지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자료에 있던 Q&A예요. Q1이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 듣고 우리 과 지원하라 했는데 나 고등학교가 너무 좀 학생 수도 적고 해서 물투 아니면 화투 개설이 안 됐다. 인원이 적어서. 근데 나 어떡해요? 평가에 불이익 받아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일단 다르게 평가한대요. 너가 그랬구나는 해준대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으면 외부 공동과정으로 이수하기를 추천한대요. 그러니까 너 학교에서 개설 안 했어? 그럼 공동교육과정 왜 안 들었어? 그거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잖아. 이거 학교에서 신청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려고 하세요. 근데 이걸로 이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너 이수 안 했어? 그건 네 사정이고 감점. 혹은 안 뽑아.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실제 대입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학종에서 이제 서류평가에 반영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예시 수준 이외의 과목도 평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시 수준 과목 위에, 그러니까 예시 든 거는 무조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학과 컴퓨터, 산업, 물리, 기계순입니다. 수학이랑 컴퓨터, 산업까지는 요거를 우리가 수학 관련 과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과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오히려 수학 쪽에 이제 권장 과목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과를 내가 컴퓨터 쪽,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등등등 굉장히 많죠. 이쪽을 지망을 하고 있는데 학종을 쓸 예정이다. 근데 수학이 막 우리 학교에서는 미적분은 막 다 들을 텐데 기하랑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권장 과목 확통 못 듣게 되면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좀 꼬던가 아니면은 외부 교육과정 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수학과도 확통이 권장 과목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과목을 안 들었다 그럼 여기 필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안 뽑겠다는 거예요. 너 핵심 과목을 안 들었어? 안 뽑아. 권장 과목을 안 들었다 가급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감점입니다.
저 감점이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 물원을 선택해서 만약에 5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물원 선택 안 한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권장 과목에 물리원이 있잖아요. 근데 선택 안 하면요. 다른 과목 선택해서 5등급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물리원을 선택하고 3등급만 나와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학종 측면에서. 5등급 이상만 나오면 들을만 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물리과입니다. 물리과는 특이하게요. 화원이 권장 과목으로 돼 있어요. 물리과인데 왜 화원이? 그 다음에요. 기계과 같은 경우는 화투까지도 권장 과목 돼 있고요. 화원도 돼 있습니다. 즉 물리 쪽이나 기계 쪽 하려면은 화원까지는 듣는 것을 추천하고요. 물투까지는 당연히 들어야겠죠. 기계과, 물리과니까. 네. 그 다음에 확통도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생각보다 되게 과목이 많죠. 학종 준비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좀 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전자부터 화학까지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과 같은 경우도 화원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들이 보면은 신기하게 물론 화원이 거의 필수 혹은 권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위주로 돼 있지만 아무래도 건설 쪽이다 보니까 막 설계 쪽이다 보니까 수학 위주로 돼 있는데 물원까지는 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도요. 특이하게 물원, 물투가 다 권장으로 들어있고요. 생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학과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물원을 안 들었어? 근데 물투도 안 들었네? 이러면은 그냥 딱딱 등급 5등급 두 개가 그냥 박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재료화분 고분자 에너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물투까지 물화, 화투까지는 필수로 들어가고요. 화공이나 이제 고분자 쪽 같은 경우는 화학 기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는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물리가 없는 과가 나왔네요. 수학 베이스 과 말고요. 생명과학, 환경, 생활과학, 농림 파트는요. 물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물리 선택을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땐요.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다는. 아까 수학 쪽이랑. 수학, 컴퓨터, 산업,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환경, 생활과학, 농림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학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나 정시는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 학교마다 조금 반영하는 데 있긴 한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어서 근데 학종 일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천문지구 쪽인데요. 천문지구 같은 경우도 물리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생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의학과가 사실 의학과가 학종 최상위권에서는 가장 관심 많은 과인데요. 물원, 그 다음에 화투까지 물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생각하면서 물리원 안 쓰면은 학종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물원 꼭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지구과학을 못 봤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지구과학이 사실 학종에서는 약간 찬밥이에요. 그 대신에 등급 따기 좋죠. 내가 한 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구과학이 아무래도 사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등급은 따기 좋은데 학종에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좀 적다. 그래서 어느 과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조금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약학도 물리가 들어가고요. 간호보건 쪽이 또 물리가 안 들어가네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각각의 과마다 좀 원하는 학종이 있으니까 내 주전형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전형이 교과다 이러면은 물리 할 필요가 없죠. 왜?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과목들. 학생들이 적으면은 등급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적은 데서 벗어나서 무조건 많은데 내가 잘하는데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학종부터는 이 과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과학탐구는 다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사실 이과 계열 학생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회 쪽에서는 학종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종에서 사회탐구 과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지금 내 점수 아이의 점수대가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기기 좋은 점수인지, 아니면 언제 이걸 옮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어서 바로 사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